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단원인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태양계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위성인 달, 그리고 여러 가지 행성들과 태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천체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은 지구 크기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수학적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학책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이 사람을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둘레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이에요. 기원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다양한 과학 기술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과학적인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수학적인 지식만으로 이 지구의 둘레를 측정했기 때문에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방법은 그림자 그리고 비례식 이 단 두 가지만을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사람이 사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이런 지구의 둘레를 측정할 때 두 가지의 가정을 세웠어요.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은 어디에서나 평행하게 들어오고 있다. 요 두 가지 가정을 세웠어요.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는 건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내 이론에서는 이런 가정이 맞아야 이론이 정확하기 때문에 가정을 세운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이런 방법은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는 이 원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정확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같은 경도, 그 다음에 다른 위도상에 존재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과 시엔의 지역을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 경도와 위도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구에서 가로선을 이렇게 긋게 돼요. 그 다음에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끄어서 지구의 지역을 좌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세로선을 경도, 그 다음에 가로선을 위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위도 뭐 38도, 경도 동경 135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로선을 경도, 가로선을 위도라고 하는데, 이때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같은 경도, 그러니까 같은 세로선 위에 있는 두 지역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N의 지역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시기에 알렉산드리아의 그림자와 막대기가 이루는 각을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선생님이 그림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에라토스테네스가 두 지역에 막대기를 세우고 한 지역에는 우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에 보면은 이쪽 지역 여기 밑에는 얘도 막대기를 세웠고 얘도 막대기를 세웠죠. 실제로 에라토스테네스는 둘 다 막대기를 세우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를 선생님이 시에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위에를 알렉산드리아라고 가정을 할 때 햇빛이 지금 평행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시에네 지역에는 이 막대기와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정확히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는 막대기에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CNA와는 다르게 지금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막대기의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그림자의 끝을 이렇게 잡고 이 끝과 그 다음에 막대기가 이루는 각도를 측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어서 요 각도, 요 사이에 있는 각도를 측정을 하게 돼요. 이 각도를 왜 측정하냐면 여러분들 평행한 두 선 사이에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억각이라는 걸 아마 배웠을 거예요. 억각 이렇게 Z자 모양으로 그려서 여기 있는 각도와 여기 있는 각도는 똑같다라는 걸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 이거는 햇빛이고 그 다음에 얘도 연장선을 쭉 이으면 두 개의 선은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평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측정한 요 각도, 이 세타가 엇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중심각과 똑같은 각이 돼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런 억각을 이용해서 먼저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시에네 지역 사이에 이루는 각도, 원의 중심각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게 돼요. 선생님이 아까 원에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길이는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중심각의 크기를 구했고 그림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를 직접 측정을 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이 피자 조각 같은 모양 얘가 만약에 30도를 이루고 있고 얘가 만약에 한 1000km 정도 된다. 근데 지구는 완전한 원이죠. 그러면 이 30도가 360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피자 조각이 총 12조각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이 호의 길이도 12배를 하게 되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식이 있죠. 지구의 둘레의 길이와 호의 길이는 요 비례 관계는 360도와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한다. 그래서 이 비례식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지금 비례식을 그려놨는데 결과적으로 이 2파이r이라는 둘레의 길이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 그 다음에 360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먼저 경도가 같은 두 지역 왜 경도가 같아야 되냐면 경도가 다르게 되면 얘네들이 같은 선상에 위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나 각도가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도상에 위치한 두 지역을 잡고 한 지역에는 햇빛이 생기지 않고 다른 위에 있는 지역에 그림자가 생길 때 그 그림자와 막대기가 이루는 각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그 각도가 엇각에 의해서 중심각과 똑같다. 그리고 두 지역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지금 나왔고 그 중심각이 360도가 될 때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걸 측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반지름을 계산을 해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같은 경도상에 북위 30도와 북위 60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두 지역의 위도 차이는 30도겠죠. 그 다음에 거리가 약 300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중심각이 30도고 호의 길이가 3000km인 피자 조각에서 얘가 360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원의 길이는 36,000km가 둘레의 길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의 길이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둘레는 약 46,000km 정도 돼요. 근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건 4만 km 정도.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차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 거리가 정확하지 않았고, 다음에 두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적도가 약간 더 부풀어 있는 타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런 오차를 감안하고도 그 당시에 아무런 과학적인 도구 없이 지구의 둘레를 최대한 비슷하게 측정을 해냈기 때문에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의 둘레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도 똑같이 비례식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종이를 하나 준비하고 종이 안에다가 원형의 구멍을 뚫어놔요. 그 다음에 그 구멍의 지름의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멍의 크기에 딱 맞게 달을 그 안에 채우면 이제 달이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하나의 삼각형이. 이때 사람의 눈까지, 그 다음에 종이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눈으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내게 되면 이때도 하나의 비례식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작은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달까지 있는 커다란 이런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네들의 비례식을 세워보면 이 작은 삼각형, 지금 종이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되는 작은 L, 그 다음에 달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되는 대문자 L, 얘네들 두 개의 비율은 작은 구멍의 크기와 달의 전체 지름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삼각형은 닮음이기 때문에 높이와 밑변의 길이가 지금 서로 그 비율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의 지름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 관계를 이용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구했어요. 다음에 삼각형의 비례식을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